안녕하세요. 인생코님 각종경 무용사입니다. 네, 오늘은 MZ세대, 10대 세대의 뇌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해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지만은 보통 우울하거나 이런 불행한 느낌을 받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씨는 20대 초반의 남성인데요. A씨의 일과는 스마트폰과 함께 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스마트폰으로 함께 하는데, 여타 다른 자신의 친구들도 비슷해요. 다만 A씨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정도가 심한 상황입니다. A씨는 핸드폰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연락이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이 스마트폰과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자신의 일상이 스마트폰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매일 울리는 SNS 알람, 또 쇼폰 컨텐츠들을 보다가 여러 시간을 보내게 되고, 온라인을 통해서 웹툰, 여러 가지 방송, SNS 컨텐츠, 유튜브 동영상 등등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시간을 모두 이제 소비를 합니다. A씨는 대학교에 다니고는 있는데요. 이 수업이 없는 날은 대부분 이런 하루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학교에 가서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건데, 수업에 들어가서도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알람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수업 듣다가도 핸드폰에 알림이 뜨면 시선이 핸드폰으로 향하게 됩니다. 수업에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 자연스레 수업에 대한 집중이나 수업 자료 책이나 이런 부분을 보는 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은 스마트폰에 비하면 자극이 낮은 편이고 활자로 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걸 오래 읽고 있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지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님 또한 이 씨가 이렇게 하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교수 입장에서 또는 강사 입장에서 학생 개인에 대해 스마트 기기에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요. 수업이 끝나면 A씨는 다시 또 스마트폰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자동 사냥으로 돌려놓고 각종 방송도 보고 있습니다. 챙겨보다 보니까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수백 개고요. 이 나온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 하루가 끝나게 되는데요. A씨는 분명히 뭔가 열심히 살고 있고 또 무언가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삶에 대한 무게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핸드폰만 보다 보니까 운동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나누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보다는 모든 정보는 SNS에 있다, 온라인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온라인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신뢰를 하고 이거를 통해서만 세상을 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친구를 실제로 만나더라도 또 문제가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알람이 좀 신경이 써서 카페나 이런 데서 사람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도 각자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SNS나 메신저로 연락이 오면은 답장을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A씨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보다 삶에 대한 무력감과 우울을 경험하기도 해요. 이 사회에 대한 분노도 느끼고 세상에 대해 울분을 가지는데, 이런 이제 세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본인의 우울증도 점점 이제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제가 다루는 케이스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넷플릭스에는 2020년에 만든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제프 올롭스키 감독의 작품인데, 이 작품에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10대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분리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모습이 사실 현재 IT 기기에 익숙한 20대, 30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10대의 모습이 현재 20대 초중반의 모습입니다. 왜냐면 이 작품이 2020년 작품이니까 그렇죠. 매일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스마트폰과 분리되지 못하는 어떤 삶, 그리고 SNS에 굉장히 노출되고 있고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큐에서 많이 다룹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핸드폰을 계속해서 다루는데 여러 가지 정신적인 효과나 정신적인 영향은 없을까? 이 다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데요. 오늘 다루고 싶었던 거는요, 계속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이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겠죠. 사회적 불안정, 경제적인 불안정,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젊은 세대의 우울증이나 이제 불안장애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 따른 문제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 다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제가 평소에 SNS가 뇌 능력 그리고 학습 능력 등이 감소하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고, 전두엽 기능 등이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충동 조절이나 인내심 이런 거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 있어서 SNS가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10대의 우울증 증가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스마트폰과 잦은 SNS 사용,
사용, SNS 콘텐츠의 노출을 언급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노출되는 정보가 자극적일수록, 그리고 사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우울증이 증가하고 자살률이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가 2020년 작품인데, SNS 사용 및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기 시작한 2010년대 초반, 요 시기에 어린 상황에서 노출되었던 현재 10대에서 20대 초반 학생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정신질환 발병률이 급증했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데스키라는 학자의 2016년 논문에서는요, 이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장단점을 발표를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요. 이 소셜미디어의 참여 시간 자체보다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굉장히 수동적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좀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당연히 반론이 있겠지만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소비를 할수록 웰빙과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적극적 참여자들은 괜찮았다. 뭐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소비 시간이 저단 및 고단부에서 우울증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적정 시간을 사용을 하면은 우울증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개인이 SNS를 많이 사용하고요. 또 실제로 SNS 계정도 많아질수록 호모 현상이 많이 심해진대요. 자신이 다른 친구들로부터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커진다고 진단을 하는 거고, 제가 각색한 A씨의 사례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SNS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 메신저로 연락이 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로 인간관계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진행을 하거나 나를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연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SNS 계정 수와 불안과 우울함 수준 사이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연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다뤘던 SNS 사용에 따른 문해력 부족이나 이해 능력 부족,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감정 절제나 통제 능력, 충동 조절 능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다이어트에서만 뭐 디톡스 식단을 먹을 게 아니라 지금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디톡스도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최근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ADHD 집중력 장애,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SNS 사용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집중력 장애, 또 어떤 아까 우울감, 불안감, 자살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 SNS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은 뭘까? 사실 뻔한 겁니다. 외부 활동, 운동, 독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외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운동의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효과가 많다고 알려져 있죠. 심리적인 효과도 좋고 신체 건강에도 좋고, 이 신체 건강에는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이죠. 좋은 호르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신체 조율, 조절 능력, 이런 것도 좋아진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독서의 경우에도 제가 한번 독서 관련 콘텐츠에서 다룬 적이 있었지만, 이 독서를 통해서도 굉장히 감정 절제 능력이나 우울감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도 독서 치료 같은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SNS를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AT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이 SNS 콘텐츠라는 게 보다 보면 중독적으로 가기가 쉽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자극적인 콘텐츠의 부분도 있고, 워낙에 편리하게 AT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고 언제든지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이런 기기를 들고 있는 이상 정말 고도의 어떤 절제력이나 통제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중독 상황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억지로 핸드폰을 참으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른 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해결책이 될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사람 약속을 많이 잡아서 만나는 거, 그리고 내가 뭐 운동 동아리 같은 거에서 운동을 하는 거, 독서도 독서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무감이나 이런 걸 부여를 해서 독서 모임에 참여해서 독서를 하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세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모두가 원하는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의 SNS 사용이나 IT 기기를 너무 쉽게 접하는 환경이 개개인의 행복도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또 의도적으로 또는 이제 내가 계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고 조절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